여드름 이제 집에서 짜고 듀오덤 붙이는 분들이 되게 많이 오는데 제가 볼 때마다 항상 얘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혹은 2, 3일 만에 와가지고 다시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트리함을 이렇게 간격을 짧게 해서 하면은 패여요.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고 이럴 건 아니니까 선크림을 꼭 발라야 되고, 그러면 이제 여드름 계열들이 어떤 선크림을 발라야 되냐. 원장님,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는데 여드름 혼자서 짜도 되는지, 짜고 나서 듀오덤 같은 거 붙이는 거 괜찮은지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진짜 많이 오세요. 여드름 이제 집에서 짜고 듀오덤 붙이는 분들이 되게 많이 오는데 제가 볼 때마다 항상 얘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여드름을 짜고 난 다음에 듀오덤을 붙인다는 의미가 본인들은 이제 어느 정도 짰기 때문에 듀오덤을 붙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 여드름이 짠다고 해서 그렇게 바로 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또 밑에서 피지라든가 아크네균이 증식할 때가 있는데 그거를 듀오덤으로 딱 덮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은 이제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가리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듀오덤을 덮는데, 그렇게 되면 그 남아있던 균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되냐면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준 거예요. 네. 원래 안에 균이 있고 하면은 개방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게 압출을 해서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통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도로 가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균이 무럭무럭 자라고 나는 듀오덤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드름 균이 이제 생기는 위치가 그런 뭐 모낭이라든가 이 옆에 피지선 분비 이 정도에 생기는데 덮여져 있고 밀폐가 돼 있으니까 점점 더 밑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가끔 오면은 고객님들 중에 원장님 저는 여드름이 여기가 아니라 저기 속에서 이렇게 만져지는 게 있어요,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역으로 물어볼 때가 있어요. 혹시 여드름 짜고 난 다음에 듀오덤 같은 거 붙인 적 있냐? 그럼 대부분 붙였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 밑으로 떨어지면서 오히려 이제 그런 진피층 밑으로 떨어지고 하면 치료가 더 어렵기 때문에 균이 내가 완벽하게 잘 빠져나갔다, 아니면 내가 피부가 너무 지금 헐어가지고 듀오덤 안 붙이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지 않고서는 그냥 붙이는 걸 저희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듀오덤 안 붙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에 집에 내가 여드름 연고가 없다 그러면 에스로반이나 박테로신 같은 항생 연고 그런 게 아마 있을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내가 손으로 짜서 압출을 하면 여드름 균이 안에도 있지만 우리 피부에도 원래 살고 있는 피부 상재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균들이 또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이거를 그냥 듀오덤이나 이런 걸로 덮는 것보다는 차라리 항생 연고를 하면 어느 정도 균을 좀 막아주고 안에 있는 균도 어느 정도 좀 역할을 좀 해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연고를 좀 바르는 게 오히려 낫다. 근데 연고도 너무 두껍게 바르지 마시고 그냥 얇게 좀 바르고 압출이 잘 되었는지를 좀 확인하는 게 좋아서, 사실은 집에서 여드름 짜는 것보다는 만약에 이제 그게 굉장히 깊다거나 그럴 때는 그냥 가까운 병원에서 제대로 이제 소독 멸균된 걸로 압출을 하는 게 훨씬 더 낫기는 합니다. 원장님, 염증 주사는 그럼 언제쯤 맞는 건가요? 그 모든 치료라는 게 사실 골든 타이밍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냥 제일 골든 타이밍을 잡자면 약간 눌렀을 때 아픈 여드름이 올락올락 말락 할 때 그때쯤에 오는 게 제일, 그러면 맞으면은 한 2, 3일 안에 쑥 가라앉는데, 대부분은 너무 이제 염증방이 커지고 난 다음에 온다거나 아니면 이제 한 번 안에서 굼고 난 다음에 온다거나 이럴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뭐 오시는 걸 추천드리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염증 주사는 정확히 어떤 건가요? 그 염증 조사라는 성분이 그 트리암시놀론이라고 해서 국소 스테로이드제여서 원래 스테로이드가 이제 강력한 항염작용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걔는 이제 국소적인 항염작용이 되게 커서 그거를 이제 희석을 해서 그 부분에 넣으면은 굉장히 이제 항염작용을 많이 하는 그런 주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염증 주사라는 거는 염증성 여드름에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짜면 알갱이 나오는 좁쌀 여드름이라든가 이런 데도 막 놔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좁쌀 여드름은 염증 주사 맞는 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 안 놓으셔도 된다. 그거는 그냥 압출하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염증 주사 맞아봤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네, 맞아요. 염증 주사 아파요. 염증 주사가 좀 아프기도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병원에서 이제 약간 리도카인이라든가 이런 걸 섞긴 하는데 염증 주사 좀 뻐근하고 아픈 거는 맞습니다. 아이스팩 같은 거 잘 대고 하시면 되고요. 예. 원장님 그러면 염증 주사를 맞으면 효과는 언제부터 나타나나요? 근데 사실 염증 방의 사이즈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해요. 근데 보통은 2, 3일 정도. 그래서 되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 뭔가 빨리 이걸 이렇게 감춰야 된다. 그럴 때 이제 오셔가지고 맞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장님 네. 염증 주사를 맞았는데 네. 2, 3일 정도 뒤면 좋아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안 좋아지거나 한 번에 안 가라앉는 경우도 있을까요? 보통 이제 병원에서 말씀 주시긴 한데 염증방이 되게 큰 경우가 있잖아요. 작은 경우에 왔을 때는 웬만하면 이제 가라앉긴 하지만 사이즈가 좀 크다, 염증이 막 이렇게 염증방들이 막 뭉쳐져서 막 터져 있다, 막 이럴 경우에는 한 번에 안 가라앉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통은 한 일주일 정도 텀 두고 그리고 이제 안에 염증 주사하고 그렇게 되면 약간 농이 좀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찰랑찰랑하게 노랗게 농 같은 게 있으면 그거는 일단 무조건 압출은 해야 돼요. 농 같은 경우는 압출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보통 일주일 정도 텀 두고 염증이 또 차거나 그러면 염증 주사를 다시 맞는 경우도 있고 간혹은 2, 3일 만에 와가지고 다시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트리암을 이렇게 간격을 짧게 해서 하면은 패여요. 그 트리암이 약간 지방이라든가 이런 걸 또 약간 패이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우리가 막 그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고 이럴 건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단기에 하실 필요는 없고 조금 상황 봐가면서 일주일 정도 텀 두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패인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패이면 그게 다시 돌아오는 건가요? 예, 보통 이제 트리암 맞고 패여서 이제 너무 과하게 과용량을 맞았다거나 약간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면서 좀 많이 맞으신 분들은 어느 순간 이제 훅 패일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오셔가지고 되게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 그게 일시적인 패임으로 갈 때가 더 많기는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제 뭐 살이 차 오른다거나 그리고 이제 조금 과량으로 맞았던 경우에 맞았던 병원에 가면은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서치를 좀 해주면서 재생주사라든가 이런 거 놓으면 좀 차오르긴 하지만 어쨌든 트리암은 너무 자주 그리고 과량 맞는 거는 저희가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예. 원장님 그러면 약간 큰 염증이 있었잖아요. 네. 그 자리에 또 재발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오, 그럼요. 성인 여드름 같은 경우가 이렇게 났던 자리에 좀 계속 나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인 여드름 같은 경우가 여드름 색소 침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 이유가 원래 염증이 생기고 나면 염증 후 색소 침착이라는 게 필연적으로 오기는 해요. 근데 그게 교과서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자연 소실이 되어야 되는데 성인들은 이제 여드름이 생기고 나면 6개월 이내에 그 자리 또 생기고 이렇게 되니까 그 생겼던 자리가 결국은 회복되기 전에 계속 색소가 약간 켜켜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인 여드름 같은 경우 이렇게 염증 후 색소 침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원장님 염증 주사 맞고 네. 거기에 바로 압출을 해도 되나요? 근데 사실 그거를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제가 이제 염증 주사를 딱 놓고 나가면은 압출은 왜 안 해주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세요. 근데 염증 주사를 놓고 그날 바로 압출을 하면 염증 주사액이 그 안에 머무르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균들을 잡기 위해서 그날은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염증방이 작았을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그냥 줄어들고 끝나지만 염증방이 클 경우에는 이게 약간 찰랑찰랑 농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압출을 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이렇게 주사를 놓고 돌아서려고 할 때 부모님들이 그걸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압출 안 해주시냐고. 예,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원장님 이제 더워지고 여름이잖아요. 여드름성 피부들은 얼굴에 뭐 바르는 것도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특히 선크림 같은 거 혹시 발라도 되는 건가요? 여드름 피부 선크림 바르셔야 돼요. 안 바르고 돌아다니면 염증 후 색소 침착 그냥 다 색소 침착으로 남아서 좀 발라야 되는데 사실 그 여드름 있으신 분들 화장품은 여드름 라인이 따로 있긴 하잖아요. 그 이유가 여드름 같은 경우는 그런 피지도 많고 아크네균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반 그런 화장품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일단 여드름 화장품들 계열 같은 경우에는 영양 성분이 조금 더 빠져 있어요. 리치한 영양 성분이 너무 많이 들어갈 때 오히려 여드름균이 그것 때문에 더 증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화장품 자체로 보면 약간 드라이하고 조금 더 이제 오일리한 느낌이 없고 그래서
여드름이 이제 자녀분들이 이제 사춘기가 돼서 여드름이 난다 그렇게 되면은 유소년 때 썼던 화장품보다는 그냥 이제 여드름 계열 화장품으로 조금 바꾸는 그런 시기가 필요하고, 그래서 걔네들이 약간 좀 더 드라이하고 조금 더 이렇게 유분기가 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드름 분들이 가끔은 이제 나는 화장품을 바르면 너무 갑갑하고 그러기 때문에 안 바르고 다닌다 하는데 그건 아니고 꼭 맞는 화장품을 바르셔야 돼요. 원장님 어떤 선크림을 발라야 되는지 추천해 줄 수 있으실까요? 그 여드름 있는 분들이 간혹은 이제 선크림 같은 걸로 덮어버리면 되게 답답하다고 선크림을 안 바르시는 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러시면 절대 안 되는 게, 여드름 피부들이 그렇게 선크림 안 바르고 돌아다니시면은 그 염증 후 색소 침착이 다 이제 남아서 선크림을 꼭 발라야 되고, 그러면 이제 여드름 계열들이 어떤 선크림을 발라야 되냐? 그럼 우리가 보통 선크림 그 계열을 분류를 할 때 유기자차하고 무기자차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유기자차 같은 경우는 자외선을 흡수해서 열 에너지로 바꾸는 거고, 무기자차 같은 경우는 자외선이 오면 약간 반사를 시켜서 튕겨내는 느낌. 그래서 이제 유기자차 같은 경우는 발림성이 되게 좋고, 그거 바르고 난 다음에 그 뒤에 화장품들 쭉쭉쭉 바르기가 되게 좋은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무기자차 같은 경우는 발랐을 때 갑자기 막 허옇게 뜨는 백탁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여드름이거든요. 근데 그럼 여드름 계열 분들은 어떤 선크림 발라야 되냐? 그 후자예요. 약간 백탁 현상이 일어나는 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여드름이 좀 많고 나는 여름에 서핑도 가야 되겠고 뭐 이제 바닷가도 가야 되겠고 그렇다. 그러면은 그냥 약간 얼굴 허옇게 뜨는 그런 선크림을 바르는 게 조금 더 맞고, 원래 여드름 없으신 분들도 이제 조기 축구나 이런 거 할 때 그렇게 허옇게 이제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바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나는 그렇게 가부키처럼 이렇게 허옇게 되는 게 너무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유기자차 이제 선크림으로 이제 가긴 가셔야 되는데, 그 안에서도 논 코메도제닉이라고 해서 조금 더 여드름 계열에 맞게 나와 있는 선크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구매하셔서 이제 바르시고 그 뒤에 화장 같은 거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